人でカジマ라든지 まあ大混乱、クラスにいた十数人の半分ぐらいが泣き叫んだという話は聞いています。 영화 고향 어디? 나 제주도입니다. 가본 적 있어?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이런 정치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도외시하기 쉬운데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한테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감독님께서 제일교포 이제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셨을 건데 특별히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드신 계기를 먼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영화 속에 나와 있던 듯이 지금 조선학교를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차별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해서 참 힘든 상태였는데 정부나 정치가나 마스코미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조선학교는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쁜 학교다, 뭘 할지 모르는 학교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무슨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할 때면 뭐 조상화가 있다든지 그 배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역사적인 관계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또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4세, 5세 친구들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혹시 이유가 특별히 의도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1세 분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와서 어떤 고생을 겪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까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앞으로 미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만 뭐 예술적인 영화 그런 뜻보다도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4세, 5세 조정을 맞췄어요. 그럼 혹시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영선 씨. 를 하고 주로 조선학교를 나오신 졸업생 분들이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졸업한 사람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교원이 오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없고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사범학부, 모모학부 이런 게 있어서 거기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조선학교에 선생님 교원을 한다. 근데 뭐 수업에 있어서는 영어 수업 같은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 계시거나 일본 선생님이 약간 계시거나 그렇기는 하죠. 근데 거의 다 조선학교 출신이 선생님.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앞으로 그러면 지금 뭐 10년을 준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뭐 미래를 위해서 지금 또 뭐 향후에 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번에 작품이 나왔으니까 뭐 향후에 또 작품이 나와서 이번 작품과 그 작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내가 10년 찍어왔다는 것은 영화만이 아니라 라이프워크 식으로 뭐 전국 각지에 조선학교를 찾아가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60개교가 있는데 지금 48개교 정도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이거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로서는 첫 작품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만든 영화는 단편 극영화, 액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좀 가자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큐를 찍다면은 좀 더 이것은
2개 학생들이 갔는데 학생들이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가는 데가 조금 정해지고 있잖아요. 관광지 같은 곳에. 좀 더 그 인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그런 촬영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We can accommodate English questions. 제 뒤쪽에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제 친구도 그 일본이 3대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이제 한국 조선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너무 수령 아버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가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것도 많고 굉장히 이제 남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감독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제 수령령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그 친구분이 몇 살 되시는 분이세요? 저보다 지금 한 30대 중반?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내가 학교 다녔을 때도 김일성 어린 시절 이런 것도 수업에 있었고 혁명 역사 이런 수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도 그런 교육의 시기선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업이 다 없어지고 일단은 일제 안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대사 속에 그 역사는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당시 그러니까 아까 저산화가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없어요. 이제 다 몽땅 없었어. 고등학교는 지금 안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좀 더 교육의 내용 자체도 일본의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체 안 배운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거기 사이드 퀘스천으로 궁금한 게 조선학교가 이제 어쨌든 6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각자 학교별로 그런 자율성이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의 표준화된 어떤 방식이 있으신 건지?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그런 질문도 받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조선학교의 선생님들이 편집 위원회 이런 거 편찬위원회 이렇게 만들고 교과서를 자체로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든 교과서를 전국에 같은 교과서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네, 그렇죠. 네, 그것은 다 조선학교의 선생님들이 편찬입니다. 또 다른 질문. 저 영화에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진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북한 판문점에서 남한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남한의 어떤 땅이 고향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고향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 50%가 한국 국적이에요. 네, 한국 국적. 그리고 또 50%는 조선적이에요. 조선 국적이 아니라 조선적. 그러니까 이 조선적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다 일본 국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적이 전쟁이 마친 다음에 다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고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준 것이 조선적이에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북도 남도 갈라지기 전에 조선반도 출신자들이다. 한반도 출신자들이다 하는 뜻으로 조선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북조선 국적이라고 헷갈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향은 다 거의 98% 정도, 95%가 남한 땅이에요. 네. 특히 경상도 하고 제주도가 많아요. 전라도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래요.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은 준저할아버지, 준저할머니께서 태어나신 자리, 땅
그것이 고향이고 아마 조국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정부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자기 마음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고향 이런 것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라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있었지만은 남한이 제일동포들을 버렸을 때 북에서 많이 도와주거나 그렇게 해줬고 북에 찾아갔을 때는 잘 왔다고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같은 우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근데 남한에 찾아갈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본에 사는데 일본 사람이 되지 않냐고. 일본 사람한테는 그만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있는데 그렇게 남한에 가면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것을 조국이라고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념이에요. 생계고사님. 그 필름에서도 나왔는데 남쪽은 가지를 못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제일교포들을 만났을 적에 남쪽은 못 간다는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조선족 학생들은 남한에 못 들어가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돼가지고 조선족 사람들은 못 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동포 중에 남한의 친척들이라든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뭐 노무현 정권에서 햇볕 정책을 실시했을 때는 이제 관계가 좀 더 괜찮았었는데 그런 걸 좀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명박 정부가 보수 정권이 들어나서부터는 그런 뭔가 제일교포에 대한 정책들도 조금 더 하드라인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시나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 지금 나와 있었던 다른 학교, 외국인 학교도 포함해서 고교 무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조선학교 무상화라고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단이라든지 남한 정부에서는 조선학교에 무상화를 하지 말라고 일본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학교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20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부를 지지 못하는 당연하죠. 그렇게 국적이 그냥 조선인으로 남아있음으로 해서 국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편함과 또 부당한 대우, 또 일본인들이 많은 차별을 하고 또 아까 영화에서처럼 뭐 학교에 등교할 때도 여럿이서 같이 가야지 그냥 혼자 갔다가는 어떤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 학교의 학생들이 그래도 조선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 그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영화에 어느 정도 해답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참 조선족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많이 듣는 이야기로서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선족을 지키면서 고향에 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국적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사회가 일본 국적하고 민족을 따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은 그냥 일본 사람은 완전히 동화해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남한 국적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남한을 치지 못한다. 아니면은 가장 큰 것은 뭐랄까 조선이라는 것이 조선족이라는 것이 북도 남도 아닌 하나의 왕코리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는 분단된 조국을 원하지 않다.
왕코리아를 원한다 그런 뜻을 담아서 조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몽땅연필이라는 단체가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제일교포를 좀 더 지지를 하고 응원을 보내주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단체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몽땅연필 외에도 혹시 그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국 내에서? 네, 그 활발하다고는 말 못하지만은 그래도 작은 단위에서 단체가 있어서 여기 단체는 규슈에 어디 조선학교하고 연계가 있다든지 어느 단체는 홋카이도 학교하고 연계가 있다든지 그런 작은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었을 때는 그런 시민단체 같은 것도 일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죠. 그리고 한류도 없었고 그 당시는. 그런데 최근에는 한류도 있고 학생들은 K-POP라든지 드라마,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학교를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 이런 것도 최근에 학생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풍물학교 박호진인데 그 영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영화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다양한 한국적인 관계 그리고 재동포 저도 1년 교부수가에서 미군도 1년을 근무한 적이 있고 그쪽에 또 만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서 촬영해서 본 영화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풍물학교 그러니까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2세, 3세 학생이 있어요. 똑같이 어쩌면 조국을 떠나서 제가 외국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2세들인데 그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이 지금 많이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한 것들은 아이들은 감성적이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예민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궁금한 거는 제가 어떤 크게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과감하게 한국으로 버린 사람이고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비행기 타면서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아요. 단 여기에 답이 없다. 내가 나가서 한민족의 어떤 그런 거를 내 스스로 개척해보자. 저는 그게 1세입니다. 2세의 자손도 있고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저희 가족은 똘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힘, K-POP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그 K-POP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다분히 어쩌면 계획적으로 힘겨운 그런 내용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북과의 관계에서 너무 밀접하다. 그거는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멕시코도 가고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통이나 아니면 백인들도 굉장히 열광을 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한국 국적이신지 조선족이신지 아니면 또 북한 국적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 개인의 어떤 국적 문제라고 또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떤 지금 틴의 예민한 어떤 아이들 이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으셨어요. 실제 아까 말씀 중에 K-POP이나 드라마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제가 어려운 음악들 문화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내용에서 실제 조선족 제일동포 조선학교에 있는 문화적인 흐름 그런 것인지 그게 단지 아니면 좀 계획적으로 어떤 민족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하셨는지 만드실 때 두 가지만 좀 저희 국적 말하자면 아버지가 민당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명 계열이어서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국적입니다. 그런 지금 북한에 가실 때 문제가 없으셨나요? 한국 국적이? 네, 한국 국적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국적 갖고 계시는 분은
괜찮아. 저희는 허가 안 받으면 바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잠깐 일본에 왔다가 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북은 괜찮아요. 들어오다가 해도. 한국에 돌아가서 잡히는 거죠. 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참 어려운 답이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조선학교 아이들은 일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 일본 노래도 자주 듣고 집에서는 부모하고 일본말로 이야기하고 일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왔을 때는 조선말로 이야기하자. 우리의 노래를 부르자. 이러한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학여행, 조국을 수학여행 갔을 때는 일본말을 안 쓰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아마 조선학교 특징은 자본주의 요소가 잠깐 하는데 자본주의 요소하고 사회주의에 서로 돕고 이끌고 이런 남을 위해서 뭐 해주자. 다음 질문 잠시 받기 전에 이용식 선생님 같이 나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 해주시겠어요? 대답하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앉아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운영이 재정적으로 그러면 뭐 100% 국제 지원을 받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북에서의 지원으로 지금은 한 연에 1억 엔, 그러니까 10억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60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일 돈포들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김치 팔고 뭐 그걸 다 해서 그러니까 90% 이상, 99% 가까이가 아마 돈포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조선학교예요. 그럼 북한 쪽의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없이 그래도 북한 쪽은 좀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는 네, 꾸준히. 굉장히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네, 지금은 적지만은 옛날에는 큰 금액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적지만 계속 와 있어요. 저기 뒤쪽에 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ECST 학생 정동입니다. 사실 남한은 일본에 대한 역사나 정보에 어느 정도의 공감이 좀 있듯이 북한도 일본에 대한 공감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런 촬영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온다는 거에 대한 감감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에, 그리고 또 일본 학생 조선족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 또 일본과 북한 사실적인 것을 다 배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 내에서는 사실상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마찰이나 아니면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북에서는 제일 조선인에 대해서 북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일 조선인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조정명에 대해서 북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아마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모르지 않아요? 거의 모르는데 북의 사람들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면의 학교에 조선학교 학생들이다 알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맞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의 특징은 일본 역사에서 일본이 나쁘다고 할 경우 아니면 미국하고 전쟁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미국 사람들 와서 완타와 그렇게 안 해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가 싫은 거고 일본 사람들 속에 좋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라여서 그런 바란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에 가서 북의 교육이 사실상 북쪽의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할 수 없다고 할까 아마 북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교육을 특별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어려움이나 하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제기할 때 혹시 진실과 감독님의 생각 사이에 괴리감 같은 게 발생하신 적 있으신지? 참 어려운 질문. 내가 원래 다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접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 자신이 조선학교 출신이고 학생들과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 들고 이거 도저히 객관적으로 접근 못하겠다고 뭐 완전히 도중에서 주관적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결심 먹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결론은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많이 해주면은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은 똑똑히 자라난다 하는 것을 이 영화 속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의 대체 촬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나는 학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고 생각하면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다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걸 있어서 좀 더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재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제한 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또 다른 질문 때. 감독님 생각이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환경 속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다. 희망은 뭐였죠? 희망은 이게 그 말이 아마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 보면은 민족학교의 교육이 사실 자본주의적 교육과 가장 다른 게 표에도 보지만은 전체는 1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1인을 위하여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본주의식 교육에서는 이럴 수 있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1학년들부터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잖아요. 그런 분위기 자라갖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우정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굉장히 커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졸업 후에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혹 모를 수 있는 이렇게 생활이나 이렇게 장애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방해 요소, 그러니까 내 삶을 쟁취하기 위한 방해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어쨌든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이를 위하여라는 것들이 그 학교 전 과정을 지내고 나면은 사실 마음속에 그게 얼마큼 따뜻함이나 마음속에 희망으로 그런 것들이 잘 바꿔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여쭤보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 조선학교 교육을 하면은 일본 학교, 한국의 학교도 아마 마찬가지인데 경쟁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조선학교식으로 하면은 경쟁 의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선학교는 조선학교대로 경쟁이 있어요. 사회주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 사회주의 경쟁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점수를 받지만은 옆dom도 도와주고 옆dom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자기가 발전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주는 과정에. 그래서 사실 조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최근에는 일본 회사라든지 기업에 들어갈 경우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은가 하면은 팀 리더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수한 일본의 인류 대학을 나간 애들은 엄청 머리는 좋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애들이 많은 속에서 조선학교 아이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조금 지식은 그 애들보다 낮아도 그래도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주의로 교육을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하는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말은 어쨌든 으뜸가는 사람들만, 일부 으뜸가는 사람들만 만들고 그 외에는 전체 보통 아니면은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지배하기 위한 교육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이제 좀 북한 촬영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감독님께서 14번째 이제 16번 이후에 2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방문하셨는데 혹시 그럴 때마다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점점 좀 더 북한 사회가 개방화가 어느 정도는 된다든지 매번 방문을 하실 때마다 느끼는 점이 또 다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특히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순진하고 그런 측면에 관해서 옛날부터 같은데 최근에는 특히는 지금 김정은 시대가 2012년 이후에 유행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고 패션 같은 것도 달라졌고 식사도 맛있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서양 음악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 방송에서는 유럽의 방송 속에서 선택을 했었지만 들어오거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생겼어요. 이 몇 대 동안에 옛날에는 어쨌든 큰 시설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노는 큰 시설이 있었던데 어쩌면 좀 선전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또 작은 단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점점 좋아지고 있겠구나 그런 느낌은 하죠. 근데 다만 아직도 다가 상상하듯이 자유의 제한이 있다든지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 비하면 생활 수준이 낮다든지 탈북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문제도 아직 있다. 사진 꼭 보내주라고 하죠. 아빠, 엄마가 어째서 기숙사에 보내고서까지 저를 우리 학교에 보내셨는지 이제서야 그 진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